우선 이 하염방사 로봇의 이름은 서모네이터라고 합니다. 이 목적은 이거라고 합니다. 야생동물을 통제를 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눈과 얼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르파에서 이게 공개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는 탱크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이걸 계속 연구해서 지금 무인 탱크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이 로봇인데 여러 가지 정교한 동작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렇게 와인을 저렇게 불안정하게 올려놓고 한 번에 쑥 빼는 것도 저게 얼마나 섬세하게 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게 되겠죠. 지금 테슬라가 이제 중국의 전기차의 이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게 고전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술이 점차 포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후발주자들이 이 가격을 내림으로써 뭔가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을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보면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에 있어서도 지금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기술력을 높여가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뭔가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 그리고 미국에서는 두 가지의 놀라운 로봇이 나왔는데요. 일단 중국의 이 로봇을 보시면은 이 집게 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교하게, 그리고 상당히 단단하고 힘이 필요한 것까지도 상당히 정교하게 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기술력도 어마무시해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탱크입니다. 저거 탱크거든요. 저기 초록색 눈으로 딱 이렇게 눈이 돼 있는데 저게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이제 그 민간에서는 굉장히 잘 해왔는데 미국에서는 애초에 국방부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자율주행을 많이 했는데 이 다르파에서 드디어 전쟁에 나갈 때 사람이 없이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면서 공격까지 가능한 이러한 탱크가 저렇게 비전까지 처리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실판하는 로봇계인데 저렇게 화염방사를 하는 로봇을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차 AI가 지금 미국의 주도로 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이 또 바짝바짝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로봇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한 주 만에 미국에서 이렇게 2개, 그리고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이렇게 나온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하염방사 로봇의 이름은 서모네이터라고 합니다. 약간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썰모, 열이죠. 썰모가 열. 그래서 화염방사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뿜어대면서 저렇게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전쟁용인데 이거를 시판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 목적은 이거라고 합니다. 야생동물을 통제를 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눈과 얼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고 이렇게 불이 한번 붙으면은 이제 백두대간 따라서 이제 불이 막 이렇게 너무 빡세게 불이 붙으니까 좀 위험하긴 한데 이걸 통제하는 용도로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신기합니다. 이게 오하이오주에 있는 회사인데요. 회사 이름이 Throw Flame입니다. 애초부터 회사 이름 자체가 화염을 던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 로봇계 같은 경우에는 발사 범위가 30피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9m 정도 되는 거죠. 9m까지 이제 불을 쫙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빛을 감지하고 이 범위를 매핑한 다음에 레이저로 조준할 수 있는 기능, 지금 이 레이저가 막 이제 쏘아져서 보이잖아요. 저런 것까지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배터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처럼 저렇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9,420예요. 한 1,300만 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시판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재밌는 일이죠.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저 화염방사기만 딱 떼놓고 뭔가 이제 폭탄이라든가 아니면 총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의도적으로 개조하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제 논란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스팟 같은 사족 보행계가 이제 굉장히 저 자세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저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용처를 발굴하면서 저렇게 점프도 하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르파에서 이게 공개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는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애초에 오프로드로, 저게 지금 오프로드잖아요. 테슬라나 다른 다양한 자율주행차가 타깃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도로 기준으로 먼저 학습을 해왔죠 사실. 근데 오프로드에서도 저렇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것들을 학습한다는 건 또 다른 얘기인데 수십 년 동안 이걸 계속 연구해서 지금 무인 탱크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레이서라고 하는 이제 실험이라고 보이는데 레이서 헤비 플랫폼 RHP를 테스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쨌든 자율적으로 무인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쟁 상황이나 그런 전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여지가 있겠죠. 최근에도 이제 전쟁 같은 이슈들이 발생하면은 뭐 드론이라든가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전쟁 양상,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전쟁의 양상을 아예 바꿔버리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km에서 16km 되는 거리를 30회 이상 주행을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얼마나 또 내구성이 있는지, 또 이제 얼마나 많이 진짜 전쟁 상황에서 이걸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테스트를 또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도 현재 이 과정에 있는 거죠.
어쨌든 사람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시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직 오프로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서의 어떤 경쟁력도 기업들 간의 어떤 싸움이라든가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이 로봇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집게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교하게 잘 돼요. 저 병뚜껑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힘, 순간 완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정교한 동작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렇게 이제 옷도 이제 바로 접을 수 있는데 저거는 물론 이제 두 개를 찍고 쉽게 바로 접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우리 그 생활 꿀팁 같은 그런 릴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한 거긴 하지만 저렇게 와인을 저렇게 불안정하게 올려놓고 한 번에 쑥 빼는 것도 저게 얼마나 섬세하게 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국 기업에서 뭐 어떤 것들 로봇에 대한 스펙 같은 걸 알아보려고 하니까 요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봤는데 단어들을 하나하나 번역해 보니까 이 첫 번째에 있는 거는 이 로봇의 속도죠. 그래서 아스트리봇 S1 같은 경우에는 초당 10m까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100m/s 이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가속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걸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단완 정격 부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격 부하는 이제 최대로 이제 중량을 얼마나 들 수 있느냐 약간 이런 개념일 것 같은데 단완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한 개죠. 한 개. 팔 한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팔 한 개로 보잖아요. 그래서 한 개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들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팔 한 개 기준으로 해서 10kg을 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해석한 거라고 생각 드시면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단완 자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자중은 자체 중량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단완 한 개의 팔로 의미를 했을 때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얘도 이제 10kg의 중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자유도죠. 한 개 자유도가 이제 7개가 된다라고 보니까 산업용으로 보통 로보틱스가 6개에서 7개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인상 깊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복 정위 정밀도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보통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기계공학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도 우리 공작기계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뚝딱뚝딱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밀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텐데 그런 거 할 때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마다 목표 위치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뭐 깎으려면 깎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깎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걸 할 텐데 그런 거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정밀도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얼마나 신뢰도가 높냐, 정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냐, 다시 제대로 돌아오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지표가 될 건데 보통 산업용 로봇이 이 반복 정밀도 같은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0.1mm 이내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0.03mm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정밀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관 속에서 보이는 저런 다양한 뭐 뒤집고 뭐 움직이는 이런 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로봇 2개, 뭐 탱크는 로봇이라고 보기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2개와 중국의 이 로봇을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테슬라가 이제 중국의 전기차의 이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게 고전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점차 포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후발주자들이 이 가격을 내림으로써 뭔가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LCD 패널 같은 경우에 모두 철수를 했죠.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값싸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보면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에 있어서도 지금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기술력을 높여가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뭔가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식의 데모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1배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데모로 이제 시연을 하고 보이는 것을 보면은 꼭 휴머노이드가 아니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속도를 얘기를 했지만도 이 팔의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족 보행 기준으로는 뭐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부분 나뉘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적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로봇도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는지 점차 좀 자세히 봐가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에 이렇게 딱 등장하면서 지난 동안 이제 1년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 이 텐센트 로보틱스 여기서도 연구를 했던 사람 그리고 홍콩 폴리테크닉 대학교 이런 데서 우수한 인력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배경에 텐센트, 구글, 유비테크, 바이두, 화웨이 같은 최첨단 기술 회사들의 기술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특정한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로봇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기술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에 다양한 소식들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